고지혈증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질병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도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조용함이 바로 고지혈증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혈액 속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라는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설 때입니다. 이때부터 혈관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은 원래 매우 부드럽고 탄력 있는 통로입니다. 피가 흐를 때 마찰 없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속 지방이 많아지면 이 지방들이 혈관 벽에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은 막처럼 쌓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단계를 놓칩니다. 하지만 이 얇은 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방이 쌓인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흐르는 속도와 양이 달라집니다. 심장은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부터 심장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고지혈증이 만들어낸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협심증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느낌, 속이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협심증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하더라도 심장 기능은 이전처럼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고지혈증은 뇌혈관에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삶의 방향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의 삶은 재활과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지혈증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경각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도 관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 질병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합병증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고지혈증이 혈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어서 고지혈증을 방치했을 때 몸 전체에 어떤 합병증이 나타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을 오래 방치하면 혈관 문제는 심장과 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 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온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뇌로 가는 혈관, 신장으로 가는 혈관, 눈과 다리로 가는 혈관. 어느 한 곳만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모든 혈관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사용됩니다. 고지혈증으로 혈관벽이 손상되면 이 미세 혈관들도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몸이 쉽게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소변량이 줄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많은 분들이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역시 고지혈증 합병증의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눈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은 작은 혈관이 매우 많은 기관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관 문제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 혈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예전보다 회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말초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합병증은 이처럼 서서히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증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외식이 잦고 운동량이 부족하면 혈액 속 지방은 쉽게 증가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고지혈증은 자연스럽게 고착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혈중 지방 수치는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생활 습관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은 매우 중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고지혈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 관리는 고지혈증 관리의 기본입니다. 기름진 음식의 양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 속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심장과 뇌혈관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고지혈증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긴장시키고 지방 축적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미 수치가 높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해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심장과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고지혈증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